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인 주식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주연의 도너리스탁입니다. 자,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방송에서 한 2거래일 안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저점을 잡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이후부터 시장이 한 3일간 지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번에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공포지수가 사상 최대치로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공포지수가 피크를 칠 때마다 시장이 좀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충분히 이번에 또 반등하는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 마칠 때, 그러니까 이 방송 마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자세한 리뷰를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라면 향후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명확하게 좀 보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도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상담받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셔도 여러분들의 종목들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는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오늘장 키워드 이상하게 제가 방송에 월요일마다 나올 때마다 이 관련 키워드가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식량난 여러분 이제 좀 지긋지긋하다 싶은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동안에 식량 관련주들 조정을 좀 꽤나 받았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한 번씩 이야기를 드렸는데 반등을 줬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면서 지금 관련 섹터들 테마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기존에 이제 좀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한탑이라든지 그리고 사조동화원, 대주산업, 팜스토리, 신송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한가 간 종목이 3개나 이런 식량난 관련주들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아무래도 중국 그 주말 동안에 인도에서 이제 밀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밀 가격이 한 84% 정도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식량난이 좀 지속될 거다. 제가 작년에 식량 관련해서 이런 식량난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사실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기후변화도 기후변화지만 전쟁 관련 이슈 때문에 전 세계 곡창지대 한 35%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또 인도에서는 여러분들 그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열돔 현상, 폭염 때문이죠. 엄청난 그 폭염으로 인한 작황이 최대 한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인도에서도 그 국민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많은 나라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을 해서 비싸더라도 생존을 해내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 수출을 못하게 막아놓게 되면 일단 자국 우선주의로 지금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밀 가격이 좀 굉장히 폭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와 관련해서 식량난들 주말 동안 계속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뭐 상한가도 가고 급등한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물론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던 그런 종목들도 있긴 한데요. 뭐 테마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해서 좀 전쟁이라는 이슈가 지속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수급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테마라는 관점에서 한 10배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될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제 생각에는 좀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 시간 마칠 때쯤 해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잡고 시장이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잡혔다. 제가 말하는 대로 어떤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시장에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실적주들 위주로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테마주들은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대신에 만약 시장이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가게 된 경우,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는 기존에 지금 현재 뭐 식량난이라든지 테마주들 꽤나 많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지금 오늘 뭐 새로 나온 탄산 부족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테마라든지 뭐 석탄 부족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돌아가면서 움직일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프타 관련주나 아니면 뭐 UAM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4월 말부터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저녁에 미 증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를 좀 선반영하는 흐름으로 움직여주느냐 아니면 뭐 이대로 그냥 계속 내리막길을 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딱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인도 밀 수출 금지 관련해서 뭐 식량난 뽑아봤고요. 뭐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쪽으로의 수급이 돈이 쏠림이 가장 컸던 섹터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아마 오전에 반짝반짝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잡힐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일 오전까지는 저는 뭐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좀 움직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탄산 부족 현상 때문에 좀 급등을 해줬던 종목들이 있어요. 보면 태경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우리 이제 예전에 드라이아이스 여름 관련주로 움직였었죠. 보면 6월, 7월 달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드라이아이스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한 차례 크게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2월 달부터 상승 흐름을 쭉 타고 오다가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탄산이 부족하대요, 여러분. 탄산. 탄산이 이 뭐 석유를 갖다 정제할 때 만들어지는 그런 부차적인 연료 중에 하나인데 나프타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우리 나프타 관련주들, 플라스틱 관련주들 한 차례 크게 올랐었잖아요. 수소를 생산할 때 이 나프타를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프타 가격 급등하니까 탄산을 천연가스를 이제 사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산이 또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정유 시설들 5년에서 6년 주기로 이렇게 이제 시설 정비를 하는데 유가 이제 급등한 시점에 맞춰서 좀 정비를 들어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탄산이 부족한 그런 현상들이 또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태경 케미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SCD 뭐 풍국 주정, 태경 BK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4종목 정도 이렇게 관심 종목 넣어 두시고요. 제 생각에는 뭐 태경 케미칼과 SCD 한 2종목 정도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테마들도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상향 흐름이기 때문에 뭐 한 차례 정도는 그래도 시세가 더 이어지지 않겠나. 뭐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올라갈지 아니면 뭐 바로 시세를 분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새롭게 또 만들어진 테마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리고 공포지수 베어마켓 랠리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베어마켓 랠리라는 뭐냐? 우리가 이제 불마켓이라고 하면 상승장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미 추세가 상승하던 추세에 꺾였고 하락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락장을 베어마켓이라고 하죠. 황소와 곰이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베어, 곰입니다. 곰이 황소를 이기고 있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이제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하락장 속에 반등들이 강하게 한 번씩 나와주는 흐름들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락장에 강한 반등장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포지수가 피크를 쳤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공포지수를 한번 일단 차트를 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잠시 보시면요. 미증시 같은 경우 나스닥 여러분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내려올 때 그냥 한 번에 계속 쭉 빠져가지고 계속 내려오지 않죠. 내렸다가 반등 줬다, 내렸다 반등 줬다 하면서 저점 깨고 반등 주고 저점 깨고 반등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또 저점을 깼을 때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딱 예상대로 반등이 나와줬어요, 지금. 그런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다가 반등을 주고, 조정이 나오다가 이렇게 반등을 주고 했던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의 날짜를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후에 요 지금 제가 여기 있네요. 자, CNN 비즈니스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건데, 여기 이제 공포 지수가 나와 있어요. Fear and Greed. 그러니까 Fear는 공포가 될 것이고, Greed는 이제 욕심이 되겠죠. 이게 이제 0에 수렴할수록 공포 지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저점들 10월달 저점 구간, 그리고 여기 지금 최근에 이제 2022년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저점들이 잡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뭐 역대급으로 이 변곡점을 만들어줬던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미 증시에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던 구간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피어 지수가 역대 최대치입니다. 한마디로 역대 뭐 여기서는 숫자가 가장 낮을수록 공포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 최대치로 지금 공포가 만연해 있는 그런 시장이다. 항상 이렇게 공포가 최대치를 쳤을 때마다 시장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반등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는 하락이지만 반등이 나오는 것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트렌드상 저항을 이렇게 계속 받아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12,250포인트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선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본다라면 지금 나스닥 선물이에요. 선물에 하락 추세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시킨 이런 구간들을 보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항이 이제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반등이 나올 때 뭐 요 추세대 상단까지 뭐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보시는 것처럼 뭐 저항 자리를 일단 뚫어줘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뭐 마감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좀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면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 대응을 좀 하셔가지고 손실폭 줄이는 선에서 빠져나오셔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장중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이 종목을 과연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은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0082로 돈워리 스탁이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체험방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뭐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장중에도 제시를 해드리고 뭐 종가에 대부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 참여하신다면 뭐 며칠 안으로 수익을 보는 뭐 그런 종목들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체험방 지금 샵 0082로 도너리 스탁이라고 보내주시면요.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전화번호 잠시 안내를 드릴까요? 지금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한 상담을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샵 0082로 문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고 전화해도 대기가 너무 길어서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요. 또 채팅 종목들 선별을 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바로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종목 SS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상담을 다 못 드리면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요. 제가 저녁에 한 번씩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시면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다가요. 제가 뭐 야간에 심야 토크 해서 이렇게 방송을 오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글로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시고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연결부터 첫 번째 상담이네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신성홀딩스요. 신송홀딩스.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14,000원요? 네, 14,000원에 10%. 엄청 위에서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셨네요. 글쎄 말이에요. 아유, 어떻게 이 종목을 사시게 되셨어요? 그냥 누가 좀 괜찮다고 그러는 것 같길래 좀 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괜찮다 그랬어요? 여기서? 네, 14,000원에? 네, 그 식량난 관련주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왜 뭐 이렇게 많고 많은 종목 중에 신송을 고르셨을까요, 선생님? 그냥, 그냥 듣고? 글쎄 말이에요. 아무튼 뭐 신송홀딩스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이고, 네, 지금 한동안 그 식용유 대란 뭐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팜유 수출 이제 제한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신송홀딩스가 이제 좀 그 식용유 쪽에서는 거의 대장급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네. 지금 일단 조금 고가권에서 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네. 그래도 뭐 재료는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저기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이제 해바라기 씨유 전체 뭐 세상에 공급하는 양 절반 이상 거기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사실 식량 관련된 부분은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잖아요. 곡물을 네. 작황이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니까 뭐 뚝딱하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장이 지금 뭐 문을 닫아가지고 물건이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반등하는 흐름은 저는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매수가까지 갈까요?
그게 이제 제가 좀 의문이에요. 매수가 14,000원인데 네. 지금 여기서 저항 자리가 12,300원, 400원 되거든요. 네. 요 가격대를 일단은 먼저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자, 봅시다. 오늘 일단은 거래량 들어와 줬고, 식량 관련주들 급등하면서 같이 움직여주긴 했어요. 시세도 좀 네. 강한 편에 들어가 있고, 상위 뭐 한 5손가락 안에, 6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일단 12,000원이 저항인데 이 구간을 뚫어내 준다라고 하면 네. 제가 봤을 때 선생님 매수가 부근까지는 한 차례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800원이나 뭐 14,000원. 정말 이 대장이 지금 한탑, 사조동아원, 대주산업 요 지금 상한가 간 종목들이 대장인데 네. 요게 이제 내일 뭐 좀 바뀔 수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이제 좀 쉬어가는 네. 흐름이 나오고 뭐 네. 신송홀딩스가 더 강하게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뭐 그 정도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 조금 위로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4,000원, 15,000원 그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너무 그렇게 선생님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네. 일단 올라오면 제 생각엔 선생님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추가 매수 될까요? 내일 정도 만약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네. 내일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대신에 손절 선생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손절가 이탈하면. 아, 손절 얼마? 손절은 9,150원 잡으시면 됩니다. 아. 9,150원 잡고 추가 매수했는데 네. 이 가격을 만약에 여기서 반등 못 주고 깨고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이 재료는 뭐 계속 뉴스는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원전 관련된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원전주들 다 안 올라가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테마주들 중에서도 올라가는 애들은 있을 건데 내려가는 애들이 계속 생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급이 이제 대장주들이나 이런 특정 종목들로만 쏠려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시장이 만약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면 오히려 신송홀딩스에게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급락을 하는 현상이 와도 뭐 전 종목들에게 다 안 좋겠지만 일단 테마주들에는 수급이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좀 못 갔던 실적주들 위주로 수급이 쫙 퍼지거든요. 이 종목, 저 종목, 이 섹터, 저 섹터 뭐 테마들마다 다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럼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식량난 관련주들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다만 손절가만 이탈 안 한다 하면 네. 제 생각에는 뭐 여기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통 테마가 죽을 때 이렇게 외봉으로 잘 안 죽거든요. 네. 한 번 정도는 강하게 반등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게 네. 이날 이제 고점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4월 26일 날. 네. 그리고 나서 내려오다가 반등이 보면 4월 28일 굉장히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크게 터졌고. 네. 그래서 이게 대략적인 이제 쌍봉 형태로 마무리를 지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좀 드는데 네. 어쨌든 요번에 이제 뭐 전저점 구간 이탈시키면서 요렇게 이제 이탈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1차적으로 이 종목을 바라볼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12,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해 주는가. 돌파해주고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요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흐름들이 이어지는지를 한번 지켜보시고 정말 잘 올라오면 15,000원일 거고요. 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구간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매수가까지만 올라오면 선생님 네.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14,000원에 사셨다가 지금 마이너스 33% 갔다 온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마이너스 33% 벌었다 생각하세요. 14,000원까지 네. 올라오면. 네네. 아시겠죠? 계좌에 손실 네네. 나고 있던 만큼 나는 수익이 났다 생각하고 네. 정리를 네.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자,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이고, 종목 좀 상담 드리려고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 네. 네, 대한전선. 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3,300원에 20%요. 3,300원에 20%. 네, 작년에 6월 달에 샀어요, 제가요. 아이고. 이 너무 비쌀 때 샀다. 네,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너무나. 선생님, 주식 하신 지 한 얼마나 되세요? 한 5개월 됐을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4, 5개월, 4, 5년요? 작년 해가지고요. 여태 여기 이러고 노는 거예요, 그냥요. 하하. 이 종목을 왜 사셨을까요? 에휴, 몰라, 증권사에서 그 직원이 예. 좋다고 이걸 사야 된다고 그래서 뭐 저를 잘 모르니까 그 사람 말만 듣다 보니 여건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제가요. 증권사 직원이 이걸 좋다고 사라고 했다고요? 응, 네. 아, 진짜 어느 증권사인지 몰라도 옷 벗어야 되겠다. 네. 아, 이건 진짜 제가 이 방송이라서 네. 진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네. 어떻게 이런 가격대에 이걸 좋다라고 추천을 했을까요? 지금 현재 네. 대한전선 시가총액이 2조 6,700억입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이게 3,300원대는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대략 한 60%, 50% 정도는 더 높았어요. 그러면 네. 거의 뭐 한 4조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을 봤을 때 도무지 저는 저 가격대가 좋다라고 생각을 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머나. 증권사에 있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네. 고객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네. 추천을 했는가 모르겠네요. 네. 이거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참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손절을 하라는 얘기는 안 하던가요, 그 사람이? 네, 그건 없었어요. 아이고 진짜 선생님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만약에 테마에 이렇게 편승되어 있던 종목이다. 네. 그러면 네. 그런 테마적인 관점으로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도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고 매출도 꾸준히 나오는 기업은 맞아요. 근데 네. 다만 선생님이 매수하신 가격대는 네. 그 M&A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버슈팅 나오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이 못 모르고 샀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증권사 직원이 이거를 추천했다. 이거는 진짜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화하셔가지고 뭐라 하세요. 그 네. 일단 네. 내려오는 흐름은 좀 멈췄거든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내려오던 이 하락 저항 라인은 상한가 들어가면서 요때 이제 거래량이 팍 터져주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기간 조정을 좀 거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 세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추세적인 관점으로 차트적인 관점으로만 딱 놓고 보면 일단 네. 내려오던 흐름 멈추고 올라가는 추세로 지금 바꿔놓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과연 여기 네. 지금 보면 2,500원짜리라는 이런 그 강한 매물대가 있는 구간을 네. 이 종목이 지금 뚫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시면 네. 앞에 5월 6일 날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거든요. 네. 이때 이제 거래대금이 1조 넘게 터졌어요. 네. 그 이유가 앞에 이제 이런 매물대를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저 가격대에 물려 계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처럼 위에서 샀다가 내려와갖고 추가 매수를 했거나 했던 분들은 네. 그리고 아래에서 산 사람들은 요 가격대 2,500원대를 저항 라인으로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산 사람들은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할 거고 네. 또 물려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사줘야지 거래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일단 거래가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상승 흐름이 좀 지속될 수는 있다. 다만 네. 2,500원을 과연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은 듭니다.
네. 그래도 선생님 생각하면 좀 넘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3,300원은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어려워요? 3,300원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뭔가 지금 현재 대한전선에 가지고 있는 뭐 모멘텀 이런 거에 더해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하나 큰 게 붙어준다라고 하면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M&A보다 더 큰 이슈가 붙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있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지금 뭐 올라가는 게 네. 한진칼에 대한 뭐 지분 인수를 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이 대한항공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힘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호반건설이 대한전선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네. 호반건설이 이제 지금 한진칼의 그 우지분들을 다 인수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이게 과연 올라와 줄까? 한 3,000원 정도까지 오면 저는 좀 선생님이 손절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라도 매도하겠어요, 제가요. 네, 그래서 2,900원 위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네. 좀 정리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요 상승 추세가 이렇게 지금 잡혀 있잖아요. 네네. 지금 가격대에선 1,970원짜리를 이탈하게 되면 네. 상승 내려오던 흐름이 위로 방향을 돌려놓은 게 깨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기간 조정 길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에 따라서 선생님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네. 오늘 실적이 나온 걸로 알거든요, 제가. 네. 네. 안 좋게 나왔어요. 어머나. 그 이제 실적이 대한전선이 보면 네. 이게 이제 뭐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기존에 이미 좀 안 좋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었는데 네.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가격이 2조 7천억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좀 사실은 터무니없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런 가치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 실적주들을 가지고 가치주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부분이지만 네네. 또 주가가 상승 추세를 타고 어떠한 모멘텀을 타고 계속 올라가주면 또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바이오주도 아니고 뭔가 2차 전지 관련주도 아니지만 네. 또 대한전선이 어떤 네. 신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기대감도 좀 있어요. 이제 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진행한다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진칼 관련된 뭐 호반건설에서의 지분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움직임이 크게 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데 조금 희망을 가지시고 네. 기업 자체는 뭐 지금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다만 네. 이 상승을 하고 있는 원동력이 사라졌을 때는 네. 그때는 자기 주가를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다시 동전주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1,97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네. 요 가격 이탈 안 하면 보유 계속 해보시고 네. 한 3,000원 정도까지 만약 네.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선생님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복구하시는 게 더 빠르실 거니까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네, 선생님 힘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증권사에서 이런 거를 갖다 추천을 했다. 그러면 더블 체킹하는 게 좋겠죠. 뭐 여러 사람들에게 좀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냥 주변에 주식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요 가격대에 사면 어떨 것 같냐. 만약 산다면 손절가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 것 같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그런 것들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문자 지금 보내주시면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에 지금 신청이 되시니까 그렇게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물 한 모금 먹고 올게요.
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문자 상담 왔는데, 자, 금강공업에 대해서 문의가 왔습니다. 금강공업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었어요. 오늘 제가 금강공업 요 음봉으로 뭐 십자 도지형이었습니다. 살짝 음봉일 때 노란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께 매수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다트에 여러분들 이제 공시 체크할 때 다트 보시는 거 아시죠? 다트에 실적이 올라왔어요. 일단 뉴스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다트에 실적이 이렇게 올라온 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너무나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공시 들어와도 공시에 지금 실적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트에 들어가 보면 실적이 나와 있어요.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이 120억 정도 나왔고 올해 전망치가 대략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지금까지 나와 있던 컨센서스는 417억이었어요. 요게 한번 바뀌나 보자고요. 뭐 400억이든 500억이든 600억이든 지금 2,700억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 건설사들이 뭐 원자재 가격 부족해가지고 지금 뭐 시멘트 업체랑 막 교섭도 하고 있고 시멘트 업체에서는 기존에 계약한 것보다 우리 더 받아야지 마진이 남으니까 이거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파트를 짓거나 뭐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는 와, 이 철강값도 올랐고 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 분양가를 올리든지 뭔가 이거를 좀 올려야 우리가 손실이 안 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재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해서 계속해서 건설 쪽으로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밀렸는데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알루미늄 폼을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틀을 딱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갖고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되든가 말든가 임대에 갔으면 돈을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루미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알루미늄 폼 업계의 중소업체들이 다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모게스폼, 금강공업하고 다른 기업 하나 있는데 이 세 군데서 거의 독과점적으로 이제 생태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고 이런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한 부분들이 실적에 지금 녹아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팬데믹 이후에 주가 상승하는 이 추세 트렌드 라인을 딱 그어 보니까 뭐 이런 구간에서 뭐 터치를 할 때마다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도 지금 요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반등 흐름이 잡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요날 갭 떠가지고 이제 좀 밀려 내려왔는데 자회사 중에 고려산업이라고 있어요. 이제 비료 관련주죠. 사료 관련주죠. 그러다 보니까 사료 관련주들만 급등할 때 같이 조금 움직였다가 빠졌는데 사실 사료 관련주와는 별개로 이런 알루미늄 폼 관련 이슈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버텨내시면 분명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 조금 회복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건설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탈 거다. 지금 월봉을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적주입니다. 여러분 테마주가 아니라 제가 테마주들 급등주들 좋아해서 그런 것들도 포트에 편입시키거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많이 드리고는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실적의 모멘텀을 가지고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저점 매수 기회로 매수를 해가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렸던 게 2021년도 막 들어섰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이후에 주가가 한번 쭉 밀려 내려갔다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한 차례 조정을 또 받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시지 마시고 목표 주가 큼직하게 잡으시고 그냥 끌고 가시면 못해도 여러분들이 한 20, 30%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문의 주신 분이 지금 현재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이게 문제야.
비중 제가 너무 좋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앞뒤 안 가리시고 막 비중을 너무 크게 넣으시는데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비중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9,927원 만 원 부근이네요. 그러면 요 만 원 평단 올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비중을 갖다가 한 20%나 30% 이하로만 유지를 하시고 끌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상담인데요. 윙이푸드. 윙이푸드 음식료 관련주죠. 사실 그 중국의 소세지, 그 다음에 뭐 살라미, 뭐 말린 그 육고기 관련해서 이렇게 좀 사업 진행하고 있고, 뭐 내용을 보면 뭐 중국에서 이제 식자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컨 뭐 이런 거죠. 간편 소세지, 전통 소세지 뭐 이런 것들인데 중국 기업이라서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요번에 저도 상승할 때 좀 매매를 했었고요.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 강했었기 때문에 실적은 아무래도 뭐 상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변수가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자율 경쟁 시장에서 이 뭐 기업들이 이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상품 가격도 인상시키겠다. 굉장히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고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기업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뭐 올리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정부에서 물가 상승을 위해서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업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국입니다. 그죠? 공산당이 하지 마! 이러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연 그렇게 할지 아니면 그냥 뭐 자율에 맡겨서 물가가 올라가든가 말든가 그대로 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도 자율 경쟁, 마른 자율 경쟁 시장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뭐 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일단 테마적인 흐름에 편승해 있는 종목이잖아요. 음식료 관련주들 다 올라가는데 이 종목만 안 올라가면 안 되겠죠. 물론 오늘 상승이 6%면 기존의 뭐 음식료 관련주들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약합니다만은 그래도 반등 흐름은 그 식량난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저는 뭐 상승 흐름이 잡힐 거다 생각이 들고요. 보면 요날 5일선 돌파했다가 아래로 쭉 미끄러져 가지고 깨고 내려와 가지고 오늘 또 5일선을 돌파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이후에 이런 시세가 한번 나오고 이런 눌림을 지금 받아놓고 돌리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570원이 평단이에요. 오늘 매수를 하셨나? 비중 35%, 비중 큼직큼직하게 들어가시네. 다들 좀 자신이 있으신가? 아니면 그냥 뭐 한 종목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잡으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요거 상승 흐름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고 일단 저항 자리가 1,600원에서 1,650원 사이입니다. 요 밴드 때 강한 저항 구간이니까 요 구간을 갖다가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보시고요. 요게 시간에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아닌가? 오르지는 못했네요. 자, 그래서 일단 5일선 돌파했기 때문에 뭐 내일 만약 식량난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강하게 올라가면 아침에 좀 올라가는 흐름들 나올 겁니다. 근데 대장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적당히 한 21선 저항 받는 자리가 1,640원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근에서부터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서 끌고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뭐 최대치로 목표가 잡으면 저는 뭐 한 1,700원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분은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제이스택이요. 제이스택 제이스택 1,150원에 20%. 1,150원이요. 네. 아이고. 요거는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사셨다, 그죠? 네. 와, 진짜 이거 선생님 어떤 뭐 회사 내용이 뭐 좋은 게 있어요? 전문가님 추천으로 산 거예요. 저요?
전문가님 추천으로. 다른 전문가가 추천해줘서 네네. 하셨다고요? 네네. 저는 이 종목을 본 적이 없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추천해서 샀다 하시는 줄 알고. 네. 1150원. 자, 일단 이게 네네. 제가 제이스택이라는 기업을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기업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보니까 일단 최대 주주 지분 44% 갖고 있네요. 이거는 괜찮은 부분이고 디스플레이 쪽이고 PBR로 보면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은 2020년부터 지금 적자, 부채는 300억에 자본이 1200억이면 부채가 굉장히 적네요. 네. 그리고 뭐 현금성 자산도 좀 잘 들고 있는 것 같고 실적이 2020년도에 적자가 100억 정도 났다가 네. 2021년도에 지금 15억 적자예요. 네. 그러면 적자 폭이 확 줄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가 하는 기대를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실적 나온 거 선생님 체크하셨어요? 체크 안 하셨죠? 1분기는 체크 못했어요. 체크 못 하셨죠? 오늘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게 다트에 지금 보니까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한번 같이 네. 봅시다. 네. 자,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네. 올해 괜찮게 나왔네요. 이게 지금 분기 실적이거든요. 네네. 28억이 나왔어요. 분기 실적이. 네. 네. 자, 작년에 1분기 실적이 5억이었는데 네. 아닌데 5천만 원이었네. 5천만 원이었는데 28억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아졌다. 그죠? 네네. 아우, 다행이네. 진짜 다행입니다, 선생님. 네네. 네. 자, 당기 순이익도 많이 좋아졌고 그러면 네. 실적이 이제 2020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네. 작년에 적자폭을 확 줄였다가 올해 지금 네. 1분기 실적이 확 좋아졌죠. 아, 네네.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거예요. 네네. 자, 뭐 소형주기 때문에 아마 컨센서스는 없을 텐데 1분기 실적을 네.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네. 안심을 하고 일단 네. 좀 기다려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선생님이 뭐 1150원에 사셨는데 비중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20%요. 20%. 네. 시장만 조금 괜찮으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시장이 좀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도 맞아요. 선생님 요거 한번 네. 비중 한 10% 정도는 추매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가격에서요? 요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거래 대금이 너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아니시라면 별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오래 기다리신 데다가 평단이 워낙 높으시니까 네. 지금 시장이 이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아직 뭐 네.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지금 저점권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한번 6,900원이 오늘 종가인데 네. 요 가격 이 가격 아래로 분할로 한번 며칠을 나눠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손절은 네. 비중 10%에 대한 손절이에요, 선생님. 아시겠죠? 아, 네. 추가 네네. 매수한 그 주식 수를 갖다가 딱 손절하는 겁니다. 네네. 그거는 6,500원 정도를 갖다가 손절가로 딱 잡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손절가는 6,500원, 네. 추가 매수 10% 하고 네. 그리고 요대로 한번 끌고 가보세요. 턴어라운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뭐 1분기 실적은 잘 나왔고 2분기, 3분기 해서 실적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와주고 흑자 전환하고 하면 네. 지금 부채도 굉장히 적은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네. 뭐 한 차례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또 잡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좀 저평가 국면이니까 일단 실적만 조금 잡힌다 하면 뭐 그리고 시장만 너무 나쁘지 않다 하면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선생님. 아시겠죠? 네. 네, 네네. 그래서 예. 추가 매수한 거에 대한 손절가만 선생님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적어 두셨죠? 네, 6,500원. 예,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자, 여러분, 뭐 상담 제가 좀 꼼꼼하게 봐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신 종목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다 봐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샵 0082 이주현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저녁에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노가리와 맥주를 한 캔 딱 들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들을 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들어와 계시다가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하시면서 그런 거 방송할 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화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선생님 제가 어떤 가지고 종목 있는 궁금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태웅 로직스거든요. 태용 로직스. 예, 예. 예, 태용 로직스. 그거 8,400원에 원래 100%를 샀던 거예요. 8,400원에 100%. 예,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얘기를 잘못해줘가지고 제가 40%를 팔았어요. 그리고 60%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무상증자도 또 요번에 발표를 했고, 1분기 실적도 또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실적이. 전 그 실적이 좋아서 그걸 샀거든요. 아, 실적이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좋은 주식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거보다 좋은 주식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선생님. 예, 그래서 이거를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아니 일단 종목은 선생님 진짜 좋아요. 좋고 예. 작년에 실적이 늘어난 거 폭을 보면 예, 이게 그 물류 관련주들 전부 다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KCTC라든지 이제 동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좋게 나왔고 한솔 로지스틱스도 좋게 나왔는데 이 중에서 태용 로직스가 가장 실적이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 매출 폭도 엄청났고 이거 지금 컨센서스대로 하면 사실 예, 뭐 올해 지금 800억 잡혀 있고 내년에 한 900억 잡혀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 수준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주가가 이 실적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추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지금 뭐 시가총액 8천억까지는 올라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2,600억이잖아요. 예, 예, 그럼 여기서 못해도 3배는 더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까? 자, 근데 제가 볼 때 자본금 20억 가지고 1년에 7, 800억, 1000억 가차에 이익 내는 주식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무상증자 했잖아요. 그죠? 무상증자는 발표는 했는데 아직 안 줬죠. 그렇죠. 이제 발표를 한 거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무상증자 선생님 받으셔야 되고 예, 좀 길게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물류 뭐 병목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물류비 뭐 증가하고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컨센서스 보셨다시피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한다라면 뭐 좀 네. 길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그럼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자, 목표가 선생님 이거 실적대로 한번 보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게 사실 목표가라는 게 말이 목표가인데 과연 실적대로 가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생각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자, 시가총액 8천억까지 보자 이렇게 하면 네, 지금 여기서 3배입니다, 선생님. 예. 4만 원 보시면 될까요? 저는 한 3만 원까지만 보려고 그러죠. 3만 원까지만 봐도 선생님 엄청나다, 그죠? 그렇죠. 네, 3만 원까지만 보세요, 그러면. 3만 원까지 예. 보시고 예. 이거 나중에 무상증자 하면 예, 뭐 당연히 이 단가는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거 계산해가지고 지금 가격으로 한 3만 원 정도 이래 생각하시고요. 예, 뭐 예. 길게 좀 보시면 뭐 무상증자도 했고 제가 봤을 때 배당도 많이 줄 것 같은데 나중에. 예, 이게 네, 제가 일단- 볼 때 굉장히 가치 있는 주식 같더라고요. 뭐 가치주는 맞죠, 당연히. 가치주도 맞고 지금 다만 좀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많이 몰랐을 수 있잖아요. 실적이 그렇죠.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상한가를 한번 갔기 때문에 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스터디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조정 나오면 아이고 또 싸다 해가지고 뭐 또 저점 매수도 들어올 거고 한데
이거 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밀린다고 해서 선생님이 파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알아요. 오히려 나중에 뭐 혹시나 시장이 안 좋아서 만 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무상증자 하고 나서 그 물량 뭐 저기 소화하느라고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하면 매수 예. 기회로 또 한번 삼아서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예, 1, 2년 둔다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자, 다음 채팅 종목인데 지금 어떤 종목인지 안 올라와 있네요. 자, 진성 TC. 자, 매수가랑 비중이 12,850원에 50%입니다. 12,850원에 50%. 비중이 왜 이렇게 클까요, 다들? 저는 이게 참 비중이 큰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보자. 중국 인프라 관련주로 요때 한참 좋았죠. 상승 추세 잘 만들어 놓고 올라가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장기 추세를 올라가던 종목이 요 깨졌다, 그죠? 깨지고 나서 반등 한번 주고 이렇게 이 추세대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내려가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점 잡고 다시 한번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고 있다.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인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만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 인프라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그거 수혜주인가 보면 실적적인 부분이 올해 굉장히 좋다 돼 있고 내년에도 한 450억으로 굉장히 좋다 나오네요. 그러면 요 종목도 실적 관련주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좀 이렇게 시가 상승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하시다가 평단이 유래되신 건가 아니면 앞에 있다가 이런 물리신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일도 제 생각에는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 보면 21선을 여기서 보면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2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트렌드 라인 하단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면 좋은데 비중이 50%니까 뭐 그런 건 안 되실 거고 그냥 요 이탈 안 나오기를 좀 기다리시면서 가져가 보시고 손절가는 11,300원 잡고 가신다 하면 제가 봤을 때 뭐 손절가 이탈 안 나오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은데 문제는 여기서 상승 트렌드는 지금 잘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요 앞에 요런 구간들 있죠. 여기서 지지 받아주고 반등 주고 올라올 때 저항받고 했던 요 가격대가 다 매물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을 쉽게 돌파하지 못할 겁니다. 기간 조정이라든지 요런 뭐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들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일단 손절가만 딱 잡고 손절가 이탈 안 나오면 이대로 한번 보유해 보시고 손절가 이탈 나오면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11,300원 딱 적어 두시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채팅에서 문의를 주셨는데 채팅에서 한번 볼까요? 채팅 별로 많이 안 들어오셨네. 좀 많이 들어오시면 좋은데. 자, 부경 GNM요. 부경 GNM 없는데? 없습니다. 그런 종목. 구경 GNM이지. 그죠? 자, 구경 GNM 문의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이거 매수가가 얼마지? 2,950원에 10%. 이건 뭐 그냥 이거는 그냥 기다려야 되겠네요. 2,950원에 10%면 뭐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을 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보자.
실적도 뭐 그렇게 좀 좋지 않고요. 일단 건자재 관련주기 때문에 요번에 건설 관련해 가지고 뭐 정책주로 좀 올라주면 좋은데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뭐 올라갈 만한 뭐 그런 게 안 보이네요. 정부에서 이제 그 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거 확대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차례 이렇게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 모멘텀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저점 1,500원짜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반등 흐름이 잡혀야 되겠죠. 추세적인 관점으로 딱 봐도 이 좀 장기 흐름인데 이런 저점 구간들끼리 연결되는 위치에서 지금 저점을 잡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1,500원짜리 1,450원입니다. 이 구간을 이탈하면 안 되겠고 대주주 지분도 한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요거 뭐 제가 지금 사업 보고서 들어가 가지고 뭐 올해도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거고 전환사채 관련해 가지고 있나 보니까 전환사채는 없네요. 다행히. 어쨌든 요거는 뭐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1,400원 손절가 잡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 이거 일단은 손실폭이 너무 커서 이거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도 일단 저 가격을 깨게 되면 땅굴 파고 더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뭐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또 천지 차이니까 알고 계시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을 가지느냐 아니면 그냥 모르고 계속 기다리느냐 뭐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요거 기준 잡으시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 한 3일 전부터 시장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좀 돌리기 시작했다 그죠? 그리고 오늘 5일선 살짝 걸쳤는데 일단 돌파는 못한 것 같아요. 딱 걸쳐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 흐름 나와주면 그래도 한 1,850원 뭐 그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게 보니까 이제 김부겸, 이낙연 관련주로 대선 테마로 요래 엮여 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다 그죠? 이거 제가 수익을 말하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시세 크게 올라오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횡보하고 있는 자리에서 사지 말라고. 횡보하는 종목 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고 만약에 올라가는 흐름에 샀는데 저점을 이렇게 횡보하던 하단 자리를 깨면 손절을 해야 돼요. 이때 손절을 못하니까 지금 봐봐요. 손실이 이렇게 70%가 났는데도 계속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를 할 때는 손절은 저차 했을 때는 손절을 내가 어떤 가격대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꼭 잡으시고 하셔야 돼요. 이런 손절이 없으면 시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나는 기준 잘 못 잡는데 어떡하지 이러시는 분들은 샵 0082 이주연 지금 문자 보내세요. 그래갖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노가리방에서 종목 상담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손절가 이렇게 잡는 겁니다 하고 알려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약간 이런 팁 같은 걸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좀 편하게 방송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들어오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개인 방송할 때 여러분들 함께 좀 들어보고 싶다. 공부 내용들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 이주연으로 지금 문자 바로 보내세요. 자, 문자 한 종목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T플렉스 6,000원에 20%. 자, 그래도 비중이 20%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T플렉스 니켈 관련 주기도 하고 히토리 관련 주기도 하고 또 대선 테마였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 때문에 이제 급등하면서 한 차례 올라줬다 그죠? 이후에 주가가 지금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손절가는 5,380원입니다. 5,380원 이탈하면 그냥 손절한다 생각하시고요. 지금 보면 이때 거래량 들어와 주고 주가가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죠.
이때 만약에 물량을 여기 뭐 세력이 다 털어낸 게 아니라면 어느 가격대 선에서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못 돌리고 있다. 요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자, 손절가 다시 수정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5,300원. 5,30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6,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요 정도 손절은 조금 각오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단기적인 전략으로 좀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리뷰 드렸던 종목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드릴게요. 자, KT, 지난주 이야기 드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잘 올라왔죠. 잘 올라와가지고 제가 음봉 나올 때 여러분 매수하세요라고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화요일날 방송하고 수요일날이었죠. 그래서 시가 이하로 사신 분들, 그냥 노란톡방 안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일 거고,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가 음봉으로 조정 나오면 매수해라. 그리고 뭐 가격대도 이야기를 드렸고, 종가에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봉 나올 때 또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문의를 주셨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보유를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조금 나왔어요. 이게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랠리가 나온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근거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신고가를 돌파해 놓고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이런 흐름들은 뭐 자연스러운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KT의 실적, 그리고 지금 현재 하락장에서의 경기 방어주들, 뭐 은행 관련주들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고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죠. 결국 KT도 마찬가지입니다. KTNG 뭐 이런 경기 방어주들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없으신 분들은 이게 조정이 이렇게 21선 부근까지 만약 내려온다 하면 그때 매수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해보셔도 좋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우진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원전 관련주들 기존에 뭐 한신기계라든지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조정을 이제 받고 있죠. 이렇게 차트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우진이라는 기업은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상승 흐름에 놓여 있고 신고가를 돌파해 놓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대장이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원전 관련주는 우진 하나만 보세요. 뭐 오르비텍도 보셔도 좋은데, 오르비텍은 중간에 상승했던 거를 반납을 해버렸죠. 그래서 일단 저점자리 이탈 안 하면 오르비텍도 반등이 나올 텐데, 우진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종목이 대장이다. 추세를 꺾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내일 오늘 울선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조정이 한 차례 나올 수 있습니다. 음봉 조정 나올 때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14,6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최대한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게 나눠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손절가겠죠. 손절가 그냥 하단자리 딱 잡고 갑니다. 13,400원 잡고 요 종목 이탈 나오지 않는다면 요 상승 흐름 이대로 이어간다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원전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다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파도가 풍랑이 치고 파도가 쳐도 이게 그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후쿠시마 원전도 문제가 되었지만 바다 위에 떠 있다 하면 뭐 그냥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또 도시에서 사람들 많이 사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이렇게 원전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의 불만 사항도 없을 거고, 만에 하나 문제가 잘못되더라도 피해를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원자력 발전소 바다 위에다가 건설하는 거 나쁜 방법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테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고정을 해야 될 거니까 뭐 물밑에다 와이어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팁까지 챙겨드렸고,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드릴 텐데,
제가 초반에 좀 시장 이야기를 드리긴 했어요. 자, 4시간짜리 나스닥 선물 차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하락 트렌드를 요대로 이어서 수평 이동을 시키게 되면 요런 식으로 지금 이 트렌드 하단 자리를 이탈시켰다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요.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이렇게 이제 볼게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저점을 깨고 내려왔던 그 저항 자리 올라갈 때는 주가가 뭐 내려올 때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되겠지만 올라갈 때도 또 고점을 돌파하면서 저항들을 뚫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 4월 달부터 계속 내려오던 이 흐름을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 12,550포인트입니다. 요 구간을 돌파해내면요.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베팅을 이제는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저점 구간에서 상방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해외 선물 시간이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락 추세를 타게 되면 이 선물을 하는 사람들은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계속 쳐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어떤 저항 구간을 돌파해내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되면 내려올 때마다 상승 베팅을 합니다. 여러분들 웩도독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파생이 시장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들, 그런 상황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딱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요 저항 라인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물이 올라올 때는 제 생각에 12,800포인트 선물 기준으로 그런 저항 자리까지는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요 구간을 이제 뚫어낼지 안 뚫어낼지는 며칠 있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밤에 미증시가 금요일 날 3% 이상 급등을 했죠. 그러면 조정이 소폭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 급락하면 급반등 나오고 급등하면 좀 조정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뭐 한 1%에서 2% 내외의 조정 정도 받는다 했을 때는 국내 증시도 내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딱 그 저항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증시도 이런 하락 트렌드에 놓여 있거든요. 반등이 나와주면 한 21선 정도, 2,655포인트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폭이 꽤나 돼요. 그러니까 내일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된다 하면 시장이 굉장히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 저항 구간까지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하면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베어 마켓 랠리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항상 그 공포에 있을 때 매수를 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뭐 공포감이 든다 해서 공포가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공포지수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여러분들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상승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보유한 종목들을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화 하시는 전략이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이벤트 참여해 주신 분들 당첨자분들 지금 전화번호 뒷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8시쯤에 여러분들께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받으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뭐 시장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의 손실 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서 손실 회복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